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미국의 6월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를 하였는데요. 그로 인해서 장 초반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이어졌지만은 장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는 3거래일 동안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빅스 지수는 아직까지는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 중이고요. 지난번 전 저점 부근까지 다다랐기 때문에 월요일장부터는 다시 상승 준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업률 또한 최저 수준에 머물면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고용 보고서가 연준의 금리 인상의 결정에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겠지만은 13일에 있을 CPI 지수가 금리 정책에 보다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표만 보더라도 식료품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2021년보다 가파르게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CPI 지수가 상승 추세가 반드시 꺾여야지만은 연준에서 바라고 시장에서 바라고 있는 상황이 나와준다면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조정을 받고요. 나스닥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12,000포인트를 향해서 다시 올라서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겠고요. 그로 인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식시장이 고용 지표를 소화한 후에 2분기 어닝 시즌을 조준하기 시작을 하였다는데요.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의 우려로 이어지는 거시 경제 악재는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월가에서는 기업 실적과 내년 수익 전망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가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다시 시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S&P 500 기업의 내년 수익은 주당 246.10달러인데 금요일장에서의 S&P 500 지수는 3,899.38로서 평균 비율이 18.8배를 적용을 한다면 내년 주당 수익은요 207달러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월가가 내놓은 전망치보다 대략적으로 한 16%가 낮은 수치이고요.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내년 기업 실적 전망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 반대로 현재 주가가 너무 낮은 편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 CS는요, 현재보다 18% 정도가 낮은 주당 200달러 선으로 예상을 하였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기업 실적이 바닥에 닿기 전까지 4개월 전부터 시장은 떨어지기 시작해서 19개월 정도가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 경우 주식시장 바닥은 2023년이 될 것이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이제 2분기 기업 실적 발표 어닝 시즌은 다음 주부터 시작인데요. 12일 화요일이죠. 펩시코를 시작으로 JP모건, 모건 스탠리 등이 분기 실적을 내놓을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440억 달러 트위터 인수 계약 해지를 하였는데요. 수개월간 끌어온 가짜 계정 논란이 결국에는 M&A 딜 자체를 무산시키는 빌미가 되었고요. SEC에 제출한 트위터 인수 관련 계약서에는 중도 해지 시 10억 달러의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돼 있다면서 일론 머스크가 계정을 문제 삼아 해지를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 사안이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트위터 쪽에서 잘못을 한 것인지 따지는 소송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트위터 경영진과 이사회는 머스크의 기업 인수를 이제 전제로 감원하고요. 조직 축소, 신규 채용 중단 등을 단행을 하면서 트위터 주주들과 해고된 근로자들의 줄 소송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이날 트위터 주가는 마이너스 5.1%가 하락을 하였고요. 애프터 장에서는 마이너스 4.81%가 하락을 하면서 하루 만에 거의 10%에 가까운 하락폭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루시드는 금요일장에서 플러스 0.91%가 상승을 하였고
애프터 장에서는 플러스 0.05%가 상승을 하면서 드디어 20불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매물을 소화를 하면서 힘겹게 상승을 하였고요. 이제 121선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10일 정도 후면 5일선과 21선 등이 만나는 자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날짜로 따지자면 22일에서 26일 사이가 될 것 같고요. 정배열이 이루어져서 25불 라인까지 치고 올라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이제 그 주에 또 하나의 변수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28일과 29일에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FOMC 회의가 열리는 주에는 변동성이 컸던 만큼 다소 불안하기는 하지만은 기술적 측면으로만 보자면 현재 추세로는 좋은 추세로 생각이 됩니다. 오더플로우에서는 2거래일 연속으로 라지 스케일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점점 매수 금액이 이전보다는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분봉에서는 나스닥의 흐름과 유사하게 흘러갔지만 중반부터는 나스닥의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에 조금 답답함을 느끼는 장이었고요. 최고점은 20.61불로서 장중에 20불을 넘기면서 저도 모르게 그동안 담아두었던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도 4월 달에 20불 라인을 보고 처음 맛보는 20불 라인이어서 저도 모르게 깊은 숨을 내쉬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주 동안 17.59%로 마감을 하였고요. 한 달 동안은 2.04%가 상승을 하면서 한 주를 마감을 하였습니다.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애플 팀쿡이 썬밸리에서 리비안을 타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썬밸리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는 동안 R1T를 빌렸고요. 리비안의 CEO와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 식사를 하기 위해 시내에 도착을 했을 때 점원들에게는 신원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사가 나왔네요. 차량을 4일간 타면서 꼼꼼히 체크를 하는 모습도 포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뜨자 트윗에서는 전부 다 애플이 리비안을 사야 한다라는 트윗이 줄을 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애플이 루시드와 리비안을 사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쓸어버리자라고도 글을 올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애플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루머를 쏟아내고 있는 중이고요. 그 중심에는 루시드가 가장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은 애플과 연관이 되는 것은 8월 말 정도에 애플 카플레이가 루시드와 체결을 할 것인지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소문만 무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루시드 차량이 포착이 되었는데 테슬라 차량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 차량이 루시드 측에서 테스트 중인 차량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했지만은 알고 보니 일반 루시드 오너분이 이렇게 랩핑을 해서 타고 돌아다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해서 타고 다니는 이유가 정말 궁금하고요. 다른 모습으로 랩핑을 해도 꽤 멋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기관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그마 플래닝은 1분기 동안 26,309주를 매입을 하였고요.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4분기 동안 지분을 210.2%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간 동안 529만 6,607주를 소유를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 밖에도 프로쉐어 어드바이저와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스위스 국립은행도 4분기에 이렇게 매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베스코에서도 새로운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기관 투자자는 69.37%를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다소 약간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금요일까지 보고가 된 내용 중에서는요. 현재 70.14%의 기관의 보유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 개의 기관이 이제는 줄어든 614개의 기관이 여전히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러셀 3000 인덱스 펀드에 추가가 된 만큼 45일이 지난 시점에서 기관의 점유율과 몇 개의 기관이 들어왔는지가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컨센서스에 대한 8개의 브로커리지로부터 중간 매수에 대한 합의 권고를 받은 내용에서는요, 한 곳은 매도 추천을 하였고 2명은 보류, 5명은 매수 추천서를 발행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주식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한 브로커의 평균은 1년 프라이스 타겟은 34.17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4월 11일자 연구 노트에서는 실적 초과 등급과 45불이라는 프라이스 타겟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시티그룹에서는 타겟 프라이스를 45불에서 36불로 하향 조정을 하였고요. 5월 9일 연구 노트에서는 그래도 매수 등급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5명의 의견은 매수 권고이고 앞으로 1년 동안은 34.17불까지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올해 애리조나주 팩토리 공장이 완공이 되고요. 생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내년 상반기 말쯤에는 타겟 프라이스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루시드가 상장을 한 게 제가 기억으로는 아마 7월 26일 정도 됐을 겁니다. 영상을 처음 제작하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드렸었고요. 그 중에서 1년 동안은 주가 신경 쓰지 말고 수량에만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저로서는 그 수량 채우는 기간이 거의 끝을 알리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싸게 사고 더 많이 모았으면 좋았겠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때그때 저가의 매수를 하고 1년 동안 짜놓은 틀 안에서 움직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이제는 1년이 지나는 시점은 루시드가 생산량도 확실히 늘어날 것이고요. 공장의 규모뿐만 아니라 쇼룸과 여러 나라에 진출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아닌 서서히 눈에 보이는 투자를 하게 해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힘든 날들이 더 있겠지만은 이번만큼 힘든 시기는 없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다 같이 잘 이겨내서 나중에 성공 투자했다라는 타이틀을 루장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